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기는 투자, 자, 이기는 기회를 자주 만들자라는 박수범. 네.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동안 제가 보면 어떻게 보면 차트의 움직임에 따른 우리가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에 따른 움직임들, 일봉의 움직임들과 그에 대한 추세 움직임들을 보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보조 지표입니다. 보조 지표를 우리가 좀 더 깊게 있게 좀 들어가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 또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후행성이 있는 단점은 있지만 하나의 또 우리가 참고 자료로 보면서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좀 더 객관적으로 좀 대응해 볼 만한 하나의 좀 지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보조 지표 보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각도와 계산식 통계 등을 바탕으로 주식 시장의 예측을 도와주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지표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표다라고 좀 보시면 되죠. 자, 그에 따른 보시다시피 추세 지표가 있고요. 그리고 시장 강도 지표가 있고 변동성 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세 가지로 우리가 좀 분리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오늘 말씀드릴 건 바로 추세 지표라는 겁니다. 추세 지표. 자, 이 추세 지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추세 지표가 도대체 뭐냐? 추세 지표. 자, 추세 지표는 주가가 진행하는 방향인 추세를 볼 수 있는 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보게 되자면 우리가 이동평균선도 하나의 또 지표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5일선도 우리가 자주 보고 그에 따른 또 15일선이다, 21선이다, 31선이다, 61선이다, 122평선이다. 우리가 자주 보는 부분인데 이것 또한 우리가 지표로서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에 따른 이제 추세선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상승 추세에 놓여져 있냐,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냐, 행보 구간을 만들고 있냐라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매수 시점을 잡고 어느 시점에서 매도를 할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MACD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참고를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참고하는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DMI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DMI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세 흐름들을 또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MACD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ACD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MA는 이동 평균선을 의미하고요. 자, CD는 각각 수렴과 확산을 의미한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자, 그에 따른 보시는 것처럼 단기 이동 평균선 값과 장기 이동 평균선 값의 차이를 이용한 지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이동 평균선 값이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 값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하나의 흐름들을 보면서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MACD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HTS라든지 MTS 상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단기 이동 평균선이 12일로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장기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26일로 좀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딱히 수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시그널 곡선이 있습니다. 시그널 곡선. 자, 시그널 곡선 같은 경우에는 MACD의 9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러니까 MACD를 이제 점점점 해서 이제 보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다시 9일 동안 이동 평균선의 9일 동안의 이동 평균을 또 나타내는 게 시그널 곡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그널 곡선과 지금 이제 MACD를 통해서 흐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 시그널 곡선 보시는 것처럼 일정 기간 동안에 MACD를 이동 평균한 값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랑 똑같죠. 자, 그리고 골든 크로스 하는 부분들인데, 자, 골든 크로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MACD 곡선이 있어요. 자, 이 곡선이 있고 시그널 곡선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상향 돌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널선이 예를 들어서 시그널선이 여기 있다 치죠. 시그널선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 시그널선을 어떻게 MACD가 이렇게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와준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골든 크로스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은 뭐다? MACD라는 겁니다. MACD. 자, MACD가 기준선이 되는 하나의 시그널 곡선을 돌파하면 골든 크로스로 상승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반대로 MACD 곡선이 시그널 곡선을 하향 돌파한다. 말 그대로 시그널선이 있으면 하락으로 움직임을 보여준다. MACD가 돌파해서 하락으로, 상승해서 하락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이건 우리가 데드 크로스라는 표현을 쓰죠. 데드 크로스라고 하락 추세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이론만 듣다 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좀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건 바로 삼성전자의 차트 모양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차트 모양이 보게 되면 여기서 어떻습니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상승 추세를 만든 부분들이었죠. 자, 상승 추세를 만들어줄 때 어땠습니까? 이 빨간 선이 시그널선이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이고 빨간 선이 MACD입니다. 이 MACD가 초록선을 돌파하면서 상승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죠. 이렇게. 자,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죠.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보게 되면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 흐름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시 빨간 선의 MACD가 하락하면서 이 시그널선을 하락 돌파를 하게 됩니다. 하락 돌파를 하면서 고점 신호가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죠. 고점 신호가. 자, 고점 신호가 나오면서 내려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승 추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MACD와 시그널선의 골든 크로스 그리고 데드 크로스를 통해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하나 또 잡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올해 같은 경우 3월 달에 강력한 또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또한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던 부분들이었죠. 자, 조정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MACD 같은 경우에 시그널선을 골든 크로스 하면서 상승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만들면서 이 지점이 어떻게 됐나요? 이 지점이 하나의 매수 시점이 되었다는 거죠. 매수 시점. 자, 매수 시점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하던 빨간선 MACD가 다시 한번 더 시그널선을 데드 크로스 했다라는 겁니다. 이 데드 크로스를 통해서 하나의 매도 시점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매도 시점. 자, 매도 시점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었고, 자, 한 번 더 또 여기서 보게 되면 또 한 번 더 왔다 갔다 합니다. MACD와 지금 현재 시그널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면 어느 정도 수렴하는 구간이 좀 만들어지죠. 이런 수렴 구간을 만들다가 갑자기 또 뭐 이런 흐지부지하는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더 좀 내려갑니다. 시그널선을 아래로 해서 내려가는 MACD 선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다? 그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하락 추세로 움직임을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렇듯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지금 현재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 MACD의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통해서 우리가 매수 시점이다, 매도 시점이다, 추세상 상승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 아니면 추세상 하락 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선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은 보조 지표 중에서 어떻게 보면 흔하게 많이 또 접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참고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그 정도 어느 정도 신뢰감이 상당히 좀 높은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신뢰감이 높은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보시는 것처럼 MACD를 통해서 우리가 MACD랑 시그널선을 통해서 골든 크로스와 데드 크로스를 통해서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잡아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인데요. 자, 다음에 보게 되면 MACD 오실레이터라고 있습니다. MACD 오실레이터는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MACD 마이너스 시그널로 좀 보시면 되는데, 자, 기준선이 0 아래에서 기준선 아래 0 위로 막대가 상승할 때 매수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기준선 0 위에서 기준선 0 아래로 막대가 하락할 때 매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오실레이터라는 게 좀 보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오실레이터를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말씀을 안 드린 부분들인데, 자, 그렇다면 차트를 보면서 여기서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그 오실레이터라고 한다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기둥이 막 서 있죠. 예, 기둥이 막 서 있고, 자, 밑으로 이 기준선에서 파란색 선이 쫙 있습니다. 파란색 선. 뭐 이렇듯이 파란색 선이 쭈쭈쭈쭈 많이 형성되어 있고, 여기 보면 빨간색 선이 쭈쭈쭈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MACD 오실레이터, 이 오실레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어디서 매수한다? 자, 빨간색 기둥이 생기기 시작할 때가 하나의 매수 시점이라는 거예요. 매수 시점. 그리고 파란색 기준이 만들어지는 시점. 여기서 이제 파란색 선이 빨간색 선으로 위에서 움직이다가 파란색 선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시점. 여기가 바로 매도 시점이라는 겁니다. 매도 시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MACD와 시그널 선의 움직임과 그에 대한 오실레이터 또한 맞아떨어지면서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MACD와 시그널 선을 보면서 우리가 대응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오실레이트를 통해서 오히려 좀 더 객관적인, 좀 더 하나의 추가적인 흐름들을 통해서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아, 여기가 매도 시점이구나, 아, 여기가 매수 시점이구나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아무튼 오늘 같은 경우에는 MACD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뭐 이런 부분들 뭐 잘 이해가 안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재방송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 텐데요. 바로 지금 이제 온라인상 지금 이제 MBN으로 들어오시면, 닷컴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이제 바로 또 무료 강의가 또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많은 시청자분들 참여 부탁드리고요. 자, 아무튼 여기서 다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들 온라인 쪽에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박수범 이 기자, 이기는 기회를 많이 만들자, 였습니다.